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영역 강사 신한종입니다. 너무 늦은 것 같죠? 막 개강이 늦어지고 코로나 막 난리도 아니고 뭐 막상 집에서 공부하려고 해도 갈 수 있는 학원도 없고 뭐 독서실이나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터디 카페 이런 데도 쉽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죠. 하지만 어쨌든 약간 개강이 딜레이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빠른 겁니다. 이름 자체가 선행반이잖아요. 조기 선발반. 일찍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뭐 여러분들이 기숙학원에 들어오기 전부터 한 발 한 발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지금 3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들은 내가 이제 고3이라는 걸 정확히 인지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좋은 대학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그냥 정말 공허한 외침에 불과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꿈을 가지고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는 열정과 노력이 덧붙여졌을 때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이른 재수를 결심한 친구들은 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아마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쌤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자,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기숙학원에 입소하기 전에 2022학년도 이제 국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쌤 소개를 먼저 해야겠죠? 쌤은 키는 커요. 네. 선생님은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 스카이에듀에서 수능 국어 인터넷 강의, 또 경찰대 사관학교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또 이강학원, 또 한생기숙학원 이런 재수종합반들에서 많이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올해 수능을 보고 나서, 아니 매년 수능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수능장에서 왜 못했을까? 생각만큼 못했다. 이 파트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못했다. 왜 수능날이 되면 안 보이던 게 안 보일까? 뭐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또는 연습했던 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수능이 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봤던 모의고사보다 수능 성적이 더 잘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2022학년도 수능국어에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쌤이 앞에 나왔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뭐 고3 친구들은 실패라는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왜 실전에서 잘 안 될까요? 국어가. 일단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가장 실전적으로 평소에 하던 거를 잘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생각인 거죠. 문학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문학은요 우리가 오해를 좀 하면 안 돼요. 뭐 EBS 공부 다 했습니다. 작품을 다 알아요. 충분히 해석해 낼 수 있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수능은 그건 아니에요. 작품을 알아도 틀리는 것이 수능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작품을 해석하고 그 내용이 뭔지를 아는 것과 평가원이 물어보는 관점에 따라 답을 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둘 다 돼야 되는 거야. 하나만 된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장르예요. 내가 느끼는 걸 쓰는 게 시가 될 것 같고요. 또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삶에 대한 생각, 인식, 삶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상의 이야기로 쓰는 걸 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주관적이죠. 근데 수능은 거기다가 객관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해요. 즉 평가원이 물어보는 그 객관의 잣대, 그게 선지들이죠.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거기서 뭘 판단하라고 요구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그 문학작품을 잘 알아도 선지를 뚫어낼 수는 없다. 그런 특징들을 좀 인지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뭐 내가 공부하자는 거 아니야. 지금은 방향성을 보라는 건데 윤선도의 만응이라는 작품이 2021학년도 9월평가원에 나왔습니다. EBS 수록 작품이었고요.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만응을 해석을 못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만응에 딸려 있었던 문제가 오답률 전체 1등을 기록합니다. 원래 문학은 오답률이 그렇게 높은 파트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선지를 읽어보면 그 답이 나와요.
일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육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이러면 이걸 OX를 판단해야 되는 게 니네의 몫이야. 그러면 그동안 평가원은 관념적 성격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사용해 온 키워드인지 이걸 알았어야 될 것 같아. 이게 객관에 잣된 거죠. 그죠? 이미 썼던 표현이거든, 평가원이. 근데 이게 뭐지? 이거 맞나 아니나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연결됐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준거가 필요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완벽하지가 않은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오답률 1등. 이게 맞는 선지인데 얘를 못 골라요. 뒤에 내려가서 엉뚱한 거 골라.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은 작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런 것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답을 골라주는 건 평가원의 판단의 잣대가 필요하다. 그걸 얻어내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어디서 얻겠어요? 기출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국어 공부의 시작을 기출해 두셔야 돼요. 엉뚱한 거 뭐 EBS만 죽어라 파이지. 막 바탕 상상 이런 국어 모의고사 열심히 풀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일단 기출부터 제대로 분석하세요. 쌤! 저는 기출 분석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문제 풀고 채점하고 해설이나 좀 보고 아 이래서 내가 틀렸구나. 이걸 기출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쌤이 볼 때는 얘는 그냥 문제를 푼 거지 기출 분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제대로 기출 분석하는 게 뭐냐? 이번 겨울방학 때 여러분이 머리에 심어줘야 될 부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문학입니다. 물론 개념어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이 평가원의 잣대를 연구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독서입니다. 문학의 시작은 기출 분석이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작품을 아무리 잘 알아도 평가원이 선지에다 써주는, 보기에다 써주는 그 관점대로 바라볼 수 없다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학의 시작, 기출 분석부터 시작한다. 그냥 분석이 아니라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여기서 찾고 나가는 거야. 뼈대를.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독서는 일단 큰 특징이 길었던 글에서 짧은 글로 좀 변모하고 있어요. 글자 안 보일 거야. 나만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다 안 보일 거야. 길이만 봐봐. 작년 2017학년도 수능입니다. 이 정도 길이로 2, 3년이 지속이 돼요. 그러다가 작년 수능이거든요. 요만큼 한 단락, 짧은 한 단락 정도가 짧아져요. 그리고 이제 올해 6월 평가원 또 한 짧은 한 단락만큼 짧아지죠. 지문의 길이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기출 공부했던 친구들은 아마 콘크리트 지문, 보험 지문 뭐 이런 거 생각날 거야. 얘는 이만큼 있고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그거랑 비교하면 많이 줄었죠. 물론 가나형 주제 통합형 지문이 생기긴 했지만 나머지 두 지문의 길이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짧아졌어요. 뭘 뜻할까요? 짧아진 만큼 이 글은 아주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을 거예요. 아주 평가원스러운 짧고 유기적인 글일 거야. 즉 예를 들어 어떤 선지를 판단할 때 딱 가서 똑같이 생겼으니까 맞다. 이딴 식으로 문제를 못 풀 거란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독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 올해 6월 평가원 거예요. 똑같이. 봐봐. 2단락에 나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재반 비용, 뭐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빼면 이윤이 되는데 그 이윤에 부과하는 세금.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3단락 한참 진행되다가 비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이윤을 최소화한대요. 근데 선지에서 요구하는 건 그냥 요거에 대한 이해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윤이란 말이 나왔잖아. 이윤은 뭐였어?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것이 이윤이에요. 그럼 재반 비용을 가지고도 이 선지를 판단할 수 있겠네. 즉 두 개 정보를 조합해야 되는 거야. 쌤아 이해하나요? 즉 야 이 부분만 보면 뚫려. 뭔가 편법을 사용하려고 하고 좀 미사여구가 동원되는 수많은 스킬에 의존한다면 지금의 짧아지고 유기적인 수능 국어를 이겨내실 수가 없어요. 전체 흐름을 판단했어야 돼. 그래서 이게 나오면 2단락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어야 흐름이 판단이 되었어야 뚫을 수 있는 선지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처음 생긴 거냐? 아니 원래 있었지. 다만 빈도가 늘어난 거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어떤
지금 수능 국어의 흐름이다. 특히 독서의 흐름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문학에서도 지금 쌤이 얘기를 했고요. 독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유일한 툴, 이거는 바로 기출 분석입니다. 이 모든 해답은 사실 기출 속에 있었어요. 기출로 충분하게 훈련했던 친구라면 2021학년도 수능 국어를 절대 못 볼 수가 없었습니다. 되게 웃긴 게 올해 수능은요, 뚜껑 열고 나왔을 때 전문가들이 풀어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무 쉽다. 쉬운 수능 국어다. 근데 막상 애들이 시험장에서 나오니까 어땠어요? 1등급 컷 88. 어려웠던 수능이었던 거예요. 그 갭은 정말 기출에 있는 것 같아요. 쌤 생각에. 그래도 그걸 분석했던 국어 강사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은 충분한 기출 분석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안 보입니다. 제대로 기출 분석을 안 했다.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독학의 기출 분석. 문학이 요구하는 평가원의 객관적 잣대를 잡아내기 위한 처절한 문학 기출 분석 1번. 두 번째는 짧고 유기적인 글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글의 흐름도 잘 읽어내야 될 것 같고 여러 개의 정보를 조합하거나 추론을 해야 되는 선지 유형에 대한 연습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기출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점이 있어. 국어가 되게 웃긴 과목인 게 모두가 1등급은 이걸 못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의 1등급과 2등급은 나도 맞출 수 있어. 21번, 29번, 30번. 그 세 개 중에 몇 개 맞췄나가 1등급이고 2등급이지 뭐. 그런 어떤 좀 분명함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국어는 1등급을 받고 있는 친구들만 모아놔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다 다른 과목이에요. 어떤 친구는요, 문학에서 2개 선지 중에 하나를 똑부러지게 못 고르는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문학을 다 맞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친구는 다 잘하는데 고전 문학만 못할 수도 있어. 외계어 같아요. 뭐 이딴 말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어떤 친구는 문학, 화작 또는 문법 다 잘해. 근데 독서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지문 풀고 종쳐요. 또 어떤 친구는요, 경제 지문만 나오면 너무 힘들어요. 법 지문 나오면 나 너무 힘들어요. 과학기술 정보량이 많으면 나 너무 힘들어요. 다 달라요. 또는 보기만 못해요. 등등. 국어는 이건 것 같아. 기출을 통해서 문학과 독서의 독해 앤드 판단 준거를 확고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내가 가진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완해준다. 이게 올해 여러분들 국어의 2가지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하나, 내 약점을 좀 메워준다. 맨날 쌤 저는 법지문 나오면은 자꾸 틀려요. 그게 끝이야. 그래서 법지문은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더 유의해서 기출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줬다 칩시다. 그럼 걔는 그러고 넘어가요. 내가 법지문이 약하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이라면 그럼 쌤은 수십 지문 뚫어볼 것 같아. 그래야 약점이 보완되죠. 그러한 노력이 수반돼야 되는 것도 국어다. 이 생각을 명심하세요. 자, 연간학습의 흐름이에요. 좀 기본적으로 쌤이 말을 해보자면 일단 요 1, 2월이 우리에게는 되게 소중한 시기입니다. 기출 분석이 시작되는 시기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숙학원에서 윈터스쿨을 하는 동안에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걸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요. 수능이라는 시험이 무엇을 묻는 시험인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6월달까지 기출 분석 1회독을 좀 제대로 7개년 정도를 기출 분석을 해주는 게 문학과 독서에서 뼈대가 되셔야 되는 거죠. 이걸 해주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달까지 2회독을 쌤은 보통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덧붙어야 되는 공부가 플러스 알파죠. EBS 문학 같은 것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뼈대를 잡고 1, 2월에 기숙학원에서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화작과 엄매가 될 것 같아요. 뭘 선택할지 모르니까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기숙학원 오셔서 들으세요. 일단 문학과 독서는 요런 흐름인 거야. 그래서 이때 딱 끝나고 나면 이때는 이제 고난도 기출을 좀 선별해서 풀어도 보고
분석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모르는 기출 분석만 잘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되면 모르는 지문을 읽어보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뭔가를 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1년의 흐름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다. 쌤은 이렇게 간단하게 흐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국어는요. 정확하게 아시고 쌤이 해드릴 몫인 것 같아. 쌤이 여러분이 정확히 알 수 있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몫이죠. 충분하게 훈련해야 됩니다. 국어는 수업 듣고 말면 절대 잘할 수 없어요. 처절하게 훈련하십시오. 기출 분석하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 시작 기숙학원에서의 30일 또는 이제 뭐 요 1, 2월 요 시기를 잘 보내시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다. 이거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로 오늘 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마무리하고요. 쌤은 이제 학원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